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를 다시 강행했고 이번에는 발사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갔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5시 58분과 8시 5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첫 번째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발사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첫 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150여 km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두 번째 미사일의 성공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두 번째 미사일은 40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 5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능이 개선됐고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높은 각도 사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미사일을 검증하기 위해 사거리 3,000에서 4,000km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동해로 발사됐으며 국제해사기구에 대해 사전에 항행 금지 구역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 미사일이 고도 1000km 이상으로 솟구쳐 엔진 출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 각도인 45도로 발사됐다면 충분히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2007년부터 30에서 50기를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은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무수단 미사일이 일정 수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기 비행 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무수단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발사 직후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 통일,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은이 발사 전날인 21일 항공기로 원산을 방문,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날 전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총 4차례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이날 오전 8시 5분 발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차례 실패했던 바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4월 15일 최초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2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 31일 네 번째 발사 시도 때는 아예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요?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에 달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력의 집결지인 태평양 괌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함께 운영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무수단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시피호의 방안을 비난하는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는 B-52H 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 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 침략 기지들을 포함해 미국의 대조선 침략 및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30에서 50여 기를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과 초기 비행 시험에 성공한 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도 일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무수단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날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등 북한의 금지된 행동에 대응하려는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런 도발 행위에 따른 북한의 책임을 묻는 국제적 결단을 추구하기 위해 유엔에 우리의 우려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계부처의 정보 수집 분석과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항공기 선박의 안전 확보 철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만전의 태세 확립 등을 지시했습니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앞으로도 북한에 의한 도발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 국가들이 지역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반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우리도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에 하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무모한 도발 끝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의 통일 대화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핵 포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자작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북녘의 동포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발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과 정상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구도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빈곤한 나라가 지금과 같은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잘 살아보자는 강한 의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통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간다면 통일의 기적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막대한 병력을 지원해서 유엔군, 한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66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6.25 당시의 적국이었던 중국군 유해를 송환시킬 만큼 중국의 우호적인 반면 소위 혈맹이라는 북한은 오히려 G2로 부상 중인 중국의 발목만 잡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루엔 등 중국 부총리와 환담하면서 정전 60주년인 2013년을 맞아
한국에 안장되어 있는 중국군 유해를 중국 측에 송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중 양측이 세부 사항을 합의함에 따라 2014년 3월 한국 측이 파주 묘지에 안장된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1차로 중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11년 이후부터 해외 중국군 유해 본국 송환, 묘지 보수 등 해외 열사 기념시설 보호 관리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중국군 유해 송환에 대해 당시 중국 언론들은 양국이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우애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의 태도는 배영망덕하다, 과거의 적 한국은 가족을 보내주고 옛 친구 북한은 우리를 적이라 한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그 후에도 2015년 3월에 68구의 중국군 유해를 2차로 송환한 데 이어 추가 발굴 사업을 진행해 금년 3월에도 중국군 유해 36구를 추가로 송환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을 통해 과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중 우호 관계 및 상호 신뢰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소위 항미 원조를 내세워 1950년 10월 25일부터 300여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이 중 약 18만 명이 사망하는 등 100만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에 수많은 중국군 묘지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합작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중국과 북한 간에 북한 내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실제로 송환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가능한데 현재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군 유해를 국내의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는 한국과 비교할 때 배응망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이 군부 수뇌부를 자주 교체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겉으로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독재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이겠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케이틀린 탈미지 교수는 21일 대한민국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가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김정은은 후세인과 비슷하게 가장 큰 위협을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찾으면서 내부 위협의 무력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군 지도자를 처형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군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북한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텔머지 교수는 밝혔습니다. 텔머지 교수는 이어 유능한 군부 엘리트들은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리더십을 대체할 믿을 만한 군사적 대안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머지 교수는 잘 훈련된 군부는 동시에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쿠데타 위협 세력이라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의사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군사작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군부가 독자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복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전시의 각 부대가 행동하기 이전 상부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작전 시작에 필요한 공격적인 기동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엔 기구 전 현직 인사 등이 주축이 된 북한 인권 관련 현인 그룹이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김정은을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압박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을 위한 현인 그룹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마루주키 다르스만 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왔던 인사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참여하고
이후로 이정훈 대사도 현인그룹 사무국장을 겸해 합류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미국의 저명한 인권단체 그룹도 그룹 참여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족식이 열리는 서울 글로벌 센터는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창립식에는 현인그룹 멤버 대부분과 시니어 폴슨 북한 인권사무소장이 참석합니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은 가을 유엔 총회 기간과 3월 유엔 인권 이사회 개최 기간 등 1년에 두세 번씩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모임을 연 뒤 그룹 명의로 북한 인권 관련 공식 입장이나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가을 유엔 총회 기간에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것을 공식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2014년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뒤 안보리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지만 올해로 3년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인그룹이 안보리에 강하게 권고하면 김정은의 ICC 회부를 압박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탈출하다가 붙잡힐 경우 현지에서 감시를 담당하는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해 신체가 훼손되는 극악한 인권 유린을 당한 뒤 강제 북송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21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들 노동자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본보기 차원에서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눕혀놓고 굴삭기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강제 북송된 후에는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이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대형 굴삭기가 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를 짓밟고 지나가 시로 불가 상태에 불구가 된 일이 있었다면서 해당 노동자는 근무지에서 이탈해 교외에 숨어 지내다 발각된 사람으로 이들을 감시하는 보위부원들이 탈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본보기 차원에서 이같이 악랄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직장에서 이탈해 도망가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도망가다가 어디 정착하기 어려우니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심한 경우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며 더는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는 러시아 땅이니 북한 보위부원들이 와서 수갑을 채울 권한이 없다며 그러니 아예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소식통도 러시아 노동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건설 현장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라고 해서 탈북을 했다가는 뼈도 무추리는 처벌을 받는다는 엄포를 놓기 위해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강제 복송된 후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안보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신뢰도 기대도 안 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무스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북한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오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통치자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이면 주민들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와 우리의 민족입니다. 제발 깨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오준 대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